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는요, 시황을 길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승규 TV에서 보신 시황이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너무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에 시황이 있어요. 최근에 올려드린 전기전자 업종 IT에 관련된 전체 시장에 관련된 시황 부분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링크를 다 또 올려드릴게요. 시황 관련된 내용, 오늘 방송 원고. 항상 우리 직원분들은 방송 원고 또 특히 무방 원고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계속 뿌려드리세요. 그래 노란톡 카카오 TV에 들어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육 받고 공부하고 수익 내고 그죠?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야 뒷부분에 있는 다날의 기준, 비덴트의 기준, 그리고 내일 또 덱스터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준 거래량은 뭐 형성이 돼야 돼요. 최소 700만 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어제 이제 저점 찍고, 샥 다 돌려 올렸어요. 그죠? 이왕이면은 월요일부터 쭉쭉 뻗어 올라갔으면 좋은데, 월요일 날 너무 깊이 있는 조정, 너무 깊게 조정 받았다가 다 돌렸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기회가 되신 거고요. DBI 텍이 말도 안 되게 어제 두들겨 맞고. 근데 수급은 굉장히 뛰어났죠. 오늘도 손바뀜 어마어마합니다. 그 DBI 텍까지. 그리고 위메이드가 다행히 시간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그리고 가격 반발력 최상위 뭐 2%대 강세로 일단 돌려놓고 마무리됐어요. 그쪽도 손바뀜의 수급 범위, 과도하게 조정 범위. 자, 일단 어찌되건요. 시황 부분 빨리 넘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부터 합니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금요일 날 불금이 되자 미국 쪽의 흐름이 추수감사절 휴장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우리가 스타트할 때 그딱 뭐 밋밋하게 스타트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유럽장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IT의 흐름 나쁘지 않죠. IT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시장의 강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석 체크 먼저부터 합니다. 오늘 기준에 상상상 목이 말라서 그래. 나 물 좀 마시게.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뒷부분에 이제 종목군들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2주 연속 불금이었어요. 2주 연속 불금 그렇게 되면서 계좌 수익도 반짝 12월 10일 날 강연회 있죠. 12월 10일 날 강연회 있는데 벌써 이제 지금 현재 8분, 9분, 지금 이제 10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나머지 10분만 더 하시면 자리가 없어요.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20분 정도만 모시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뒤풀이 하면서 특급 호텔에서 식사하시면서 특급 호텔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음료 또 뭐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그 다음에 맥주, 생맥주, 시원한 생맥주, 뭐 칵테일까지도 다 좋아요. 특급 호텔, 여의도에 있는 특급 호텔 하나를 한 개 층을 통째로 빌려놨습니다. 강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널찍한 공간에 20분만. 그리고 예약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약 사이트 방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객실 전화하면은 만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방을 좀 할인되는 가격에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텐이 붙으니까 방 잡으면 한 4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도 금요일 밤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의 2인 1실 기준이니까요. 가족 동반 오셔도 되고 혼자 오셔서 혼자 쓰셔도 되고 다른 분들하고 둘이 쓰셔도 되고 그리고 상황 봐서는 펜트하우스도 빌릴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또 추가적인 뭐 조식 조찬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가격이요? 특급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강의 듣고 강의 자료 받고 VOD 받고 USB도 받고 뭐 있는 거 다 드릴 거예요. 윤정두가. 싹 다 드리고 뭐 22만 원이면은 호텔에서 특급 식사 하시면서 22만 원 주류대까지 그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숙박비는 별도입니다. 네. 빠르게 연락 주시고 저희 그 VVIP 회원님들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신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 5분 정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시면은 회원가입 이벤트는 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모든 거 있고 즐겁게. 윤정두가 시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12월 10일 날 하겠어요? 거기다가 12월 12일이 윤정두 음력 생일 701109 그렇게 돼서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돈을 사실상 무지하게 뿌려댔잖아요. 돈을 무지하게 뿌려댔는데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에 놓여진 상황, 돈이 많이 뿌려져 있어서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 증가했는데 그 유동성을 활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냥 냅뒀더니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내 자산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낮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주식 자산에서 조금 시장 금리,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좌가 다 시퍼래져. 왜? 윤정도 말 안 듣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지금 사실 이 좋은 시간에 무료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 좋은 시간에 무료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거는 전부 내 계좌가 시퍼래서 어떻게든 한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절실하신 분들께 오픈해드리는 종목군들의 내용이 자, 다날입니다. 비덴트입니다. 우리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전략을 잡아드렸고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렸고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나의 주력주가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생각은 드실 거 아니에요. 다날이 뭐 상한가 뭐 그 이후의 추세적인 흐름 또 얼마 전에 9,000원에서 지금 뭐 16,000원의 흐름 이런 단기간에 뭐 70% 더블 수익 위메이드의 시가총액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오는 흐름 다 좋은데 내 주력주부터 채워놓고 나머지 수익의 범위를 논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비덴트의 공략도 단행을 하셨고 또 다날도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셨고 근데 방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다날이나 비덴트의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기준은. 평상시에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너무 커서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마음 먹고 들여다보면은 개장초부터 해서 뭐 강보합 갭상승 3%이 정도 수급에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인다면 뭐 다날 같은 경우 왜 못 잡아드리냐 이거예요. 개장 전에 올려드렸는데 개장 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거만 차분히 이제 수익 내신 상태에서 주도주에서 수익 내신 상태에서 그런 매매 기법만 배워가시면 그러면 뭐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덴트 같은 경우도 황금종화지 선생님 비덴트 움직여요. 수익 나서 절반 정리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21% 지금 폭등해서 절반 정리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고점 대비해서 5%, 4%, 5% 대밀리면은 나머지 물량도 차익 실현하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쌍끌이로 90만 주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서 좀 누르고 끝났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의 전략 부분은 장중에 이제 뭐 내일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장중에 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결론은요. 이 흐름이 결론은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계속 하늘 총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이 이제 3월달 기준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6.5로 발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때는 미국은 긴축을 하고 싶은데 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각국 중앙정부가 긴축을 논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논하기가 다소 애매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올 3월, 4월까지도. 왜 그랬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 대선을 했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결정이 나서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이제 선거 공약이 쫙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뿌려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드릴게요. 라고 해서 돈을 뿌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선 나온다고 야 내가 돈 막 뿌려줄게 재난지원금 내가 막 뿌려줄게 아니 한쪽에서 한은에서는 긴축한다 그러는데 정치권에서는 돈 뿌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좀 축소시키겠다는데 이쪽에서는 야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 돼야 돼. 해서 막 돈을 뿌리면 그게 이제 뿌리는 쪽은 사실은 집권 여당이 되고 야당 쪽에서는 어느 정부가 진행을 해도 진보든 보수든 여당인 경우에는 돈을 뿌리고 싶은 거고요. 야당인 경우는 막는 거죠. 돈 뿌려서 선심성으로 돈을 뿌려놓고 표를 달라고 하니까. 뭐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 깊게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결론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기준에서 우리가 긴축은 지금 안 한다. 월가에서는 지금 긴축할 걸로 보는데 테이퍼링 가능할 걸로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FOMC 회의 결과는 안 해. 긴축할 이유가 없어. 그럼 긴축을 안 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차분히 다시 천천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테이퍼링을 가능한다. 이건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활성화돼서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너무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또 경기가 다시 훼손이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 있는 지점에 적절하게 인플레이션 조절을 해줘서 계속 성장이 이어질 수 있게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효과.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자산을 매입해주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채권의 기준입니다. 시중의 채권을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이제 예를 들면 사줘요. 그럼 그 돈이 현금이 이제 풀린 거죠, 일단은. 어찌됐든. 그런 흐름을 매달 진행하던 몇천억 단위, 1200억 달러인가요? 그 부분을 일단은 줄이겠다예요, 줄이겠다. 공급을 안 하고 갑자기 갖고 오겠다가 아니라 줄이겠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게 테이퍼링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중금리도 움직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겠다. 그게 이제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은 올리겠다. 그거는 이제 선행되는 조건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선행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하는데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면 테이퍼링을 못 하죠. 긴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면 하느니 왜 올려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올려요? 뭐 최악의 경우는 올릴 수는 있겠죠. 경기는 안 좋지만 물가만 막 너무 뛰면은. 근데 그런 정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이걸 보여준 이유, 6.5% 성장해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거꾸로 된 거죠.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6.5% 성장을 하니 테이퍼링을 단행할 거야. 이게 명분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 돈 뿌릴 거야. 아니 선거구역인데 돈 안 뿌리면 어떻게? 뿌릴 거야. 그래 의회 통과시켜달라고 의회가 결국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는데 긴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는 뭐 테이퍼링 단행할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아니야. 뭐 그냥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되면 2%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면 우리가 알아서 올릴 거야. 그럼 월가가 경기 지표 좋은데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나오는데 감당되겠어요? 아유 걱정 말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왜? 대통령 당선인이 돈 뿌려야 되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아니 그러면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둔화돼 있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경기 좋아. 이렇게 좋아. 6.5% 성장 나타낼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뒷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예전 거 다시 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5월인가요? 옐런 재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서죠. 왜냐면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아니야, 긴축 안 해도 돼. 이렇게 갑자기 비둘기파가 됐는데. 근데 누군가 매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야 금리 올려야 돼. 했더니 이제 옐런 의장이 탁 튀어나와서 아유 이제 금리 인상할 때쯤 되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테이퍼링 단행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5월의 기준이었습니다. 5월일 거예요. 5월 초. 근데 그때 지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외로. 그 두 가지 지표를 그때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뭐 하여간에 실업률이었어요. 예상외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실업률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
응? 단편적으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긴축을 못한다. 야, 이거 봐라. 경기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 오류감 때문에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긴축을 못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그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어. 또 일시적인 조정이었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야, 실업률 이거 일시적이야. 왜 이렇게 경기 안 좋지 않아? 경기 끝내주게 좋아. 걱정하지 마. 경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생각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자, 첫 번째입니다. 리먼 브러스가 터지기 전에 원래 서프라임이라고 그랬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자, 2003년부터 경기가 좋아져요.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물동량이 무지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2년 4분기에 우리나라 해운업체도 이 당시에 대우네온 현대상선 한진해운 폭등 내리가 나왔고 그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선박 발주를 하게 되죠. 발주를 하게 되면서 조선주들의 호황이 나오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고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호황세가 이제 연동이 돼서 2004년도에 드디어 이제 금리를 인상합니다. 2004년 6월. 그때부터 해서 2006년 6월까지 몇 차례 올려요? FOMC가 1년에 8번이니까 8번 플러스 2년이니까 8번 플러스 6월이니까 한 번 더죠. 17번. 곱하기 얼마씩 올려요? 25bp, 0.25%포인트.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그 당시 1%였는데 5.25까지 올린 거예요. 이러던 것이 2007년도에, 2006년 6월까지 올렸잖아요.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 2007년 초부터 서브프라임 우려감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빅쇼트라는 내용이 이제 허구가 아니라 진실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허구는 아니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영화 찍은 감독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찍어놓은 영화예요.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의 문제가 터진 이후에 금리를 내리고 시장은 2007년 10월이 글로벌 시장의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11월에 찍어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역사적인 거.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예요? 악수한 날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도 10월 2일입니다. 악수한 날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정점을 찍고 11월까지 조금 더 움직였다가 조금 더 움직인 거예요. 그랬다 이제 여기서 밀리고 글로벌 시장은 10월이 정점돼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리먼 브러스 이제 9월에 터지기 전에 미국의 이제 5대 IB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5위가 누굽니까? 베어스턴스가 2008년 초에 먼저 망해요. 리먼이 그냥 대명사처럼 리먼 브러스 사태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5대 IB 중에 베어스턴스가 망합니다. 그리고 4위인 리먼이 망해요. 3위 메릴린치도 망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제를 해준 거죠.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스는 완전히 파산시켜버린 거고 3위인 메릴린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살아남고 모건 스탠리 살아남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금리를 이제 올려준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금리를 올리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금리 정점 찍은 이때까지는 뭐야? 시장이 폭등 랠리. 우리나라 지수도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300% 올라.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금리를 얼마 만에 올렸다고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올려요. 그럼 2006년 6월까지 이때 마지막 금리 올린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9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금리를 올리면 뭐다?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16년부터 그냥 주도주 잡아내셔야 된다 해서 IT를 잡아들인 거고. 그 당시 기준에. 그리고 그때는 주도주가 철강 조선이 포함됐었어요. 정책적인 기준에.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으로 초대박을 내드렸죠. 2016년. 거기에 LG와 기초소재.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이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금리를 내리는 순간은요. 금리를. 2007년도
9월에 금리 내리고 10월부터 시장은 내리 곤두박질이에요.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금리, 제로금리,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확정되기 전까지 2009년 3월까지는 시장이 폭락이 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어떤 거? 자, 이거 쭉 넘겨서 지금으로 따져 놓을게요. 지금으로. 이렇게 해서 쭉 넘겨서 보시면 저도 똑같아요. 솔직히 2부 시간에는 뭐 마케팅 위주로 또 막 얘기할 거 아마 상한가 갔죠. 대박 났죠. 뭐 시장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고해 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종목이 지금 위메이드가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 짜증나요. 지금까지 누적 수익 어마어마하게 냈으면 뭐해. 8천억에서 8조까지 수익 냈으면 뭐해. 마지막 들어간 물량이 손실이면 손실인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고해 성사를 내가 뭐 하려고 해. 근데 말씀드리잖아. 그러고 나서의 시장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하고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는 2015년 11월부터 이때까지 시장 30% 올랐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어찌됐건 고점까지는 70%, 69%, 70%. 그리고 여기 오늘 종가까지는 얼마? 51% 올라가 있다고요. 주도 업종은요. 전기전자가 어떻고 무슨 하이닉스가 어떻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2020년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겨요. 시장 이러고 있을 때. 이 지수 넘긴 게 누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200에서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준 게 누가? 전기전자입니다. 시장 30% 오를 때 116%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 응?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2600 누가 넘긴다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들 10월 말에 다들 시장 무슨 뭐 이게 2200, 2300 하고 있을 때죠. 2200포인트 때요. 다 2000 깬다고. 윤정도만 유일하게 여기서도 메르스 터질 때나 사스 터질 때 결국은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게 됐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각국의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의 공조를 감안한다면 가파르게 돌릴 겁니다. 아주 빠르게 돌릴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훼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2000포인트 4월, 빠르면 4월에 올 수 있습니다. 4월에 2000포인트 언제까지 와요? 그 시황을 잘 보니까 우리는 투매가 아닌 여력이 되는 대로 편입 또 주력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 이때 뭐 IT 재편입하고 한진 해운이 죄송합니다. 한진해운? 응,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의 기준에 뭐가 잡혀요? 네이버가 네. 결국은 우리는 이 시장 전략을 잘 잡아내서 여기까지의 기준. 삼성전자 상속세 들리려고 주가 눌러요. 그 주가 조작이지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그때 삼성전자 거들떠도 안 보고 갖고 있던 전자까지 다 팔고. 하이닉스,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가 악재예요. 뭐는 악재야 그게. LG와 이거 물적 분할 악재. 뭔 악재야. 그로부터 해서 60만 원 이탈됐던 게 105만 원까지 가죠. 75%. 삼성전자 75%, 하이닉스 90%, LG화학 75%. 그다음에 나머지 삼성전기 LG전자는 폭등 내렸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연초에 날라다녔고 대손충당금 악재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40%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 필두로 해서 주도주들이 80%를 땡기는 거예요. 응? 그게 결론적으로 그 흐름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잡아간 거예요. 그 흐름이.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설정하실 때 시장의 금리를 올릴 때 다시 이제 쭉 미국 증시부터 다시 봅니다. 다우지수부터 해서. 시장이 금리를 올릴 때 다우지수가 깨졌나요? 시장이 금리를 올릴 때 실질적인 시가총액 500위까지 S&P 500 지수가 금리를 올릴 때 깨졌나요? 응? 테이퍼링을 단행한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가 되나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시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건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야 이게 대세 상승 랠리가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아니지. 화폐 가치 훼손인 거지.
본격적으로 경기 안 좋다면서 여러분들 체감 온도가. 근데 금리를 올릴 정도로 아직 금리를 안 올렸지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강화됐다는 거죠.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스타트라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왜? 나쁜 거는 퇴출되고 좋은 것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대우그룹주들은 어찌됐건 퇴출이 되고 또 STX그룹, 웅진그룹, 뭐 좋건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의 지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쪽은 다 퇴출이 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쪽만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우상이에요. 중간에 한 번씩 꺾여졌다가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기준을 잡고 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지금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시장의 랠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금리 인상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바탕으로 해놓으면은 옆에서 뭐 누가 악을 쓰고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소형주를 얘기해봐야 아니야. 단순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기준에, 하이닉스 기준에 저점 대비 이게 얼마 올라온 거예요? 35%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32% 정도?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뭐 65조만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아니 얘한테 시가총액이 밀렸었어요. 장중에 8월 13일 날. 응?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 우리 이제 직원분이 이제 고쳐줬어. 작년도 그 연초에 봤을 때 영업이익 올해 184조였는데 그것도 넘겼고 돈이 더 풀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값 올렸잖아요. 라면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규모의 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규모의 면에서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겠죠. 매출도 커지고. 돈이 가치가 훼손된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뭐 경기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앞전에 예상했던 222조 대비해서 지금 얼마야? 255조로 지금 또 예상하고 있어요. 상장사 영업이익. 내가 이제 마지막 검토해서 또 볼 겁니다.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6%.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26%. 두 종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적 부분이 계속 개선되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누가 끌고 갈 거냐의 기준이잖아요. 누가 실적을 끌고 갈 거냐. 누구의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대두가 됐다. 이게 얼마? 827%. 827%.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가 200% 중반, 260, 240 그리고 하이닉스가 350. 그러니까 어느 그 저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전년 2015년 말 종가 기준 대비입니다. 시장은요. 50% 올라있잖아요. 51% 지금 기준으로. 이쪽 대비해서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아니죠. 같은 방향인데 등락률의 차이가 난 거지. 등락률의 차이. 어찌됐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매출의 5% 비중도 안 되는 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마진율도 얼마 있지도 않은 현물 가격에 대해서 근데 결론은 고정거래처 가격에 대한 자신감을 IR에서 표출을 해줬죠. 제약바이오처럼의 흐름이 아니에요. 게임주처럼의 뭐 대표회사가 나와서 이거 하는 그 정도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세계적인 기업에서의 전망치가 아니 우리 1, 4분기에 고정거래처 가격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엄한 소리들 하세요? 라고 IR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글을 올리는 거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글로벌 시장의 디램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는 CLSA가 촉발이 됐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그것을 또 받아 적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8월 달에 그 물량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반대급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쪽은 골드만삭스 쪽이고 세계 2위죠. 미국 2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 나머지 이제 IB 쪽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8월 달에 비이성적인 이제 투매가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바닥 다지고 돌린 게 30% 넘습니다. 근데 여전히 PER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의 PER 수준이 11배, 주가 오늘 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9배 수준. 여전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하고의 변동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윗골이 달렸어요. 아니라 그랬죠. 상관없다 그랬죠. 똑같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고 여기는 파월 의장의 연임 때문에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뭐예요?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가파르게 올려놓은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생겼는데 결국은 주봉으로 다 감싸고 돌린다. 결국.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 이게 이제 38% 비중까지 올라갔다가 38% 21년 1월 기준에 그것이 30%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원체 두들겨 맞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지금 33까지 올라온 거예요.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전기전자 업종이 두 종목이 이제 26%가 넘으니까. 그리고 컨센서스는 상향이 될 거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100원당 지수는 0.8포인트 변동성이 나오고요.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정도 지수의 변동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들 안 되고요. 7만 원 이번에 이탈되면 저기 6만 원의 지지라인 있고요. 만 원 깨지면 시장 초전박살 납니다. 그럼 좋겠어요? 시장 지수 1%도 안 밀렸는데도 막 1000종목씩 빠지는 이런 장이 좋아요? 아니죠. 이들이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가를 들어 올릴 때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강해질 때 나머지 종목 가는 겁니다. 시장이 10월부터 해서 40% 올라와서 3,300 올릴 때 2,200포인트에서 3,300, 40% 올라온 거죠. 2,200포인트 중반에서부터 40% 올려. 그 흐름일 때 어지간한 종목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시장 40% 상승률에 못 미쳤더라도.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기아가 75에서 100%대 폭등이 나왔고 3개월 만에. 그리고 비주도주들은 시장 수익률에 다소 못 미치는 흐름이지만 상승이 나왔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맨날 계좌가 깨지다 보니까 시장이 40% 오르는데 내 계좌 20%만 올라와도 우리 선생님 대박이에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럼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죠. 시장 40% 오르는데 왜 20% 올라오고 행복하냐고. 시장 40% 오르면 40%를 땡긴. 그래서 80% 등락이 나온 주도주를 보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대형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준에서도 나중에 또 보시면은 소형주들 그러니까 뭐 다날 비덴트 있잖아요. 다날 비덴트에 막 50%씩 막 몰빵 100%씩 갖고 가가지고 오늘은 대박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펀더멘탈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좋게 표현해서 저평가 아니지 어마어마한 고평가 아닙니까? 그 거품이 꺼지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산을 다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본업에 일단 충실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본업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80% 이상. 나머지 10% 미만, 뭐 중간 갭 다른 것도 있고요. 나머지 10% 미만, 5% 미만 그 이하만이 전업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오늘 당일의 수익을 또 단기간의 수익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 돈은 내가 깨져서 없어져도 돼 하고 이제 하시는 거지. 아니 누구나가 다 그냥 단알 사가지고 뭐 며칠 만에 따블라고 이러면은 직장 누가 다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정도 마찬가지로 혼나야 돼. 떼찌 해야 돼. 채널 돌리면 다 그거잖아. 막 대박 났어요. 뭐. 지들이 좀 사지 왜. 오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오른 것만 잘 잡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거래대금 최상에 있는 종목만 잡아내도 돼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처해도 돼. 물론 예를 들면 위메이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위메이드가 고점 대비해서 확 밀려버렸죠 오늘 또. 응? 그렇잖아요. 화요일 날 16% 마이너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기준에서도 반등이 좀 나오는 때 훅 밀려버리는. 그런 변동성의 기준을 다 백전백승으로 잡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좋았다가 하루 안 좋고 하루 좋았다가 하루 안 좋고 혹은 하루 좋았다가 3일 안 좋고 그러면 계좌가 결과적으로는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카지노에서의 복리의 기준
딜러는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어도 베팅을 계속 배수로 하시는 분들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는 거고 수익 기준이 있으면 일정 범위는 인출도 하고 기준점을 잘 설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결론은 VVIP 가입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수익은 따블이 아니다. 단기 따블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좀 넘겨만 줘라. 시장 3천 공방하고 있어. 그럼 시장 3천 공방할 때 그나마도 몇 퍼센트라도 수익을 내줘라. 이게 누적적으로 연간 단위에 시장 수익률을 좀 월등히 넘겨줘라. 주도주의 기준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시장 대비 1.5에서 2배 정도의 상승률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주도 업종은 실적을 바탕으로 가니까 크게 깨지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항상. 그래서 그게 5배에서 10배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주도 업종이에요. 일단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의 하이닉스 기준이 10월 1일 이후에 35%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내 계좌 수익이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 실적 뒷받침되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PER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조다. 근데 시가총액이 6조 원대까지 내려와. 6조 뭐 5천억? 그러면은 순이익 6년 6개월만 딱 순이익을 그대로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통으로 인수하는 거죠. 주가 수익 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당의 가치.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문자 사인 보시면은 옛날 것부터 보시면 뭐 9만 원 초반부터 계속 있어요. 물론 13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이상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윤정도 혼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이닉스를 13만 원대 그냥 쑥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하이닉스에 대한 업황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실적 부분을 확인해보고 과연 얘를 정리했을 때 다른 쪽 더 좋은 업종을 더 좋은 실적 개선율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얘를 정리하더라도 물론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 근데 기술적으로 뭐 진짜 뭐 계속 매달려서 들여다보고 그런 대처가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가서 기준을 잡는 거고 내가 너무 높게 잡아놨으면 내가 이번에 너무 높게 잡았구나. 근데 뭐 어차피 실적이 없는 종목이 아니다. 뭐 그냥 한국전력처럼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이건 아니야. 한국전력은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은 20위였는데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SK텔레콤 마찬가지고 또 포스코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 지금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하이닉스는 대형주니까 간다 이러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실적이 완벽하냐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이 완벽하다 하면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비중을 더 낮추기 어렵다 했을 때는 감내를 해야죠. 난 높게 잡게 한 윤정도 혼내줄 거야.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높게 안 잡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고 저점 물량의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항상 분할 매수 기준 잡아놓고 대처하는 거예요. 거래 터지면 들어가겠다. 그건 늦죠. 그건 늦어요. 주도 업종은 1차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평가의 국면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편입의 기준. 중소형주, 뭐 극대형주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그것을 인정할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수급을 안 봐도 되느냐? LG화학이나 이런 쪽.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오면 좋은데 거래가 터지면 좋고. 그런데 개인들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49%. 뭐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팔았는데도 51%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도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데 무슨 뭐 카카오 게임즈처럼 한 달 만에 8%씩 매수를 한다 얘네들을 못하지.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 기준점들을 하여간에 어렵다.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럼 들어오셔서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니까 지난해 11월, 12월, 1월 달처럼 또 하이닉스는 3월 달까지 해서 90%의 계좌 수익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라면 누군가의 멘토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해서 수익을 내죠. 문자 계속 나가요, 문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짝짓기로 잡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좀 보고 있죠. 이게 그 10월 달에 찍은 방송화면인데 PER이 6배, 6.5배. 6.5배. 뭔 소리인지 와닿지 않으시면 수익을 내신다면 나중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PER이 6.5배짜리 대형주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PER이 뭐 한 7배 하나요? 아니, 뭐 포스코도 PER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쪽은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이죠. 철강의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자동차, 조선, 건설 뭐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가는 철강 가격을 막 올린다. 그러면 경쟁력이 나머지 업종군은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후판 가격도 조선업체 관계자, 철강업체 관계자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니네 요즘 장사 잘 돼, 나 후반 가격 막 올려야지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의 실적 개선폭이 시장 강세, 경기가 살아나서 강세를 띌 때 실적 개선폭이 시장의 흐름보다는 강하게 나와요. 수익도 시장보다는 누적 수익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러다 이제 경기 최고의 이제 활성화가 형성될 때 랠리가 나오겠죠. 폭발적인 랠리. 규제도 더더욱 완화해주고 니네들 감내해. 이제는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쪽은 성장주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죠. 경기가 안 좋아도 또 꾸준하게 매출은 있고. 결론적으로 IT의 성장성하고는 또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D램 가격이든 업황 자체가 개선돼야 된다. 이거는 PC발 D램이 아니라 반도체 기준에 서버발 D램의 흐름,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또 먹거리, 이런 부분을 계속 뭐 삼성도 투자를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10조 주고 지금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 결정이 났고 진행 중에 이제 중국이 마지막 승인을 하느냐 그거만 남겨져 있죠. 그거 나오면 이제 하이닉스는 또 한 단계 또 업이 되죠. 결론적으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추종해서 움직인다가 아니라 어차피 아름아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쪽이 뭐 먼저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든 업황의 개선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이 표출이 됐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왔다. 이 흐름에서 11만 원대에서 여기서 한 단계 업이 됐다. 업이 된 게 그냥 업이 된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됐다. 그 거래가 수반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그 새로운 해석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서부터 반영이 됐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추세적인 강화 부분은 주봉상의 거래대금과 일봉상의 거래량. 거래량 다시 둔화되면 안 됩니다. 거래량 500만 주 미만으로 계속 밀려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500만 주 수준 전후에서 거래가 터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1000만 주 수준의 거래가 빵빵! 1000만 주가 터진다는 건 뭐예요? 윗방향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봉의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일수록 변동성은 더 커요. 뭐 삼성전기 부분 뭐 제대로 이제 불꽃 뿜어줘야 될 그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PER이 11배 수준, 뭐 그리고 12배 수준입니다. 근데 실적 컨센서스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 11배, 12배 수준이 주가가 올라와도 유지가 됩니다. 주가가 올라와도.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15배 전후까지 올라서더라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그럼 얼마야? 20만 원대를 훌쩍 넘겨도 일단 삼성전기는 버거운 고평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안 됩니다. MLCC 시장에서의 최강자의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폭, IT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개선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기도 실적 개선폭과 함께 계속적인 성장성 부분이 부각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장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 요인이 크고.
시가총액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앞선 종목군들보다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최근의 흐름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 상승 장악하기형 또 변형 샛별형 이게 25만 원대거든요. 샛별형 기준 월봉에서 딱 뜨고 나서 거기서부터 뜬 자락에서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뭐 보여드린 자락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거고 뜬 자락으로 딱 잡으면요 윗꼬리까지 가둬냈을 때 21만 원, 22만 원이에요. 21, 2만 원. 근데 지금 29만 4천 원이 29만 4천 원. 그럼 얼마예요? 50%. 그 단기간에 이번 달에 요 저점까지 하면 뭐 60%, 70%. 그냥 단순한 테마의 기준 뭐 그런 흐름에서 움직임 폭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장악형 떠 있고 장악 확인형 뜨고 거래대금 거래량. 앞전에 이런 거래량 있었어요. 거래대금 5M에 20M을 꾸준히 다 넘기면서 응? 주봉상에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여기 잠깐 반짝하고 요 기준이죠. 마찬가지. 월봉의 기준에 여기서 잠깐 반짝하고 얘는 그나마 훌륭한 거예요, 사실. 신고가에 계속 머물고 있었으니까. 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날이나 비덴트도 있고, 덱스터 같은 것도 있고, 대박났다며. 위메이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의 수익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계좌의 수익이 이런 수익이 극대형주에서 설정돼 있어야 나머지 테마주도. 저 당시 기준으로 뭐 나머지 테마주들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수익을 잡아내야 2017년도, 18년도에 어떤 거? 바이오 쪽, 의약품 쪽에서. 응? 자, 결론적으로는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십시오. 오셔서 나 금요일 날부터 같이 갈 거예요. 금요일 날부터.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 호텔 강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호텔 강연에 인원 20명만 받으니까 기존 고객분들 계시니까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막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가입하고 오셔서 거기서 호텔에서 어마어마한 이벤트, 상상을 초월한 이벤트, 진짜 한 2년 전 가격의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 결제해 놓으시고 호텔에 오셔서 이벤트 가격으로 견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약 300분의 VVIP 방 그리고 스페셜 방에 직장인 문자방에 계신 분들이 300분이 넘는단 말이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일정 되시는 분들 선착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그날 합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VVIP만 그렇게 고가 과금을 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시나요?부터 해서 뭐 매달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거 거짓말이지. 뭐 시장이 깨지면 어떻게 수익이 나? 월 수익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당연히. 결론적으로 이날 이제 10일 날 금요일 날 17시에 일부 실전 필살기 여러분들이 다날 비단트 같은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 단기 폭등 랠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시가총액 25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단기 수익을 보름 만에 뭐 더블 이런 단기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필살기 이거 VOD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오시는 분들은 오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요 자료 550만 원 상당의 이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45시간짜리 강의 자료 99만 원짜리 15시간짜리 USB 강의 자료 올해 8월 17일 날 진행해드린 50분짜리 25강 강의 자료 그거를 오늘 호텔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그것도 혜택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날 강의하는 VOD도 또 별도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부 시간에는 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려서 수익 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강연회장 왔으면 여러분들 목적은 뭐예요? 나 종목 주세요. 이런 거 많잖아. 뭐 그 기준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를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19시부터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1대1 상담을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종목 상담을 하는 게 불법이야. 다만 이제 뭐 간단한 식사하고 또 뭐 음료수 드시고 또 와인도 한잔 하시고 생맥주도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면세 술입니다. 고급 술이에요. 우리끼리 한잔 합시다. 갖고 오시면 그 술도 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뭐 숙박하셔도 되고 숙박비는 별도예요. 혹은 뭐 당일날 대기 근처시면 가셨다가 다음날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의 기준은 뒷부분은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17시에 뒷풀이 들어가서 업장을 여의도 콘네도 호텔 9층을 통으로 이제 저희가 다 이날 다 잡아놨기 때문에 3시 이후를 다 윤정도가 잡아놨기 때문에 뭐 19시 이후 기준에서 뭐 업장 영업시간 0시까지인데 뭐 그때까지 계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방은 숙박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따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숙박은 방 하나당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연말이고 막 그래서 35만 원인가 4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뭐 별도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결제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식 같이 드시고 그리고 뭐 점심까지 뭐 같이 드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콘네도 호텔에서 여의도에서 방을 잡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을 인원수 뭐 단일날 계실 분들을 확인을 해서 뭐 펜트하우스를 빌려서 거기서 뭐 아침 조식 행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분이신데 지금 VVIP 회원님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한 10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자리가 5분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신규 신청하실 분들은 5분 정도 있으신데 이 5분 중에 또 한 분이 잠시만요.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월요일 날 뭐 VVIP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당연히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4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4분 자리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유료 강연회 22만 원짜리 하면서 윤정부가 이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 오시면은 이 값어치 이상의 이 값어치의 10배 이상의 감히 말씀드리면 10배 이상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게 이게 5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VOD부터 해서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노하우부터 해서 또 윤정도한테 궁금하신 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기준 종목 상담 이런 거 1대1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화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막히면 더 이상 인원이 많으면 행사에 의미가 없죠. VIP 행사라는 건 인원이 적어야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12월 10일까지 못 기다리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금 결제하셔서 함께 움직이시고 그 10일 날 행사 때 상품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전화해서 12월 행사 기준을 그 상품을 결제하게 해주세요. 나 어차피 이때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부분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내일 아침 전략 기준의 종목이 SK 하이닉스 500만 주 11월 20 내일이 6일이죠. 금요일 기준에 SK 하이닉스 1번.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 시가총액 순으로 써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기준 거래량 얘도 500만 주 7조 5천억이죠. 세 번째 기준에서는 뭐였더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기준에서 이거 잠시만요. 생각나는 거 일단 DB하이텍 카카오 게임즈하고는 이제 위메이드를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DB하이텍의 경우는 일단 최소 300만 주에 350만 주인데 350만 주 잡아볼게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 중간 범위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11시 좀 넘어서 혹은 그 이전에 올려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의 기준을
잡을지 이렇게 이제 자세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그러니까 26일 개장 전에 다시 한번 당일 종목의 이제 변동성 라인들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덱스터 쪽에 흐름도 넣어놓을 건데 덱스터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채 안 되죠. 비덴트가 1조 3천억까지 올라갔고 비덴트가 시간에서 좀 밀렸어요. 그럼 개파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의 범위를 확인을 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비덴트의 기준, 덱스터의 기준. 덱스터는 700만 주. 비덴트 같은 경우를 일단은 대략적으로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인데 그건 제가 명확히 다시 확인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내시면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80시간의 교육 강좌를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번 12월 10일 강의에서는 1시간에 압축을 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만 전략을 잡을 수 있게끔 잡아드리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그냥 쭉 넘긴 다음에 오늘 기준에 이제 단알이니까 단알 볼게요. 자, 보시면 월요일부터 비덴트 오늘 난리 났죠. 월요일부터 뭐 비덴트, 응? 월요일부터 비덴트. 18일 날 상한가 왔어요, 비덴트가. 그리고 비덴트 월요일 날도 이번 월요일 날도 17%.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나오고 꼬리 달리고 변동성 나오고 꼬리 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목요일 날 또 폭등이 나온 거고 이게 화요일. 응? 그리고 계속 개장 전에 이제 종목군들을 잡아드리고 우리 벤자민 선생님은 이런 상한가 종목들 배우신 대로 수익 내시고 덱스터가 목요일 날 막판에 좀 강세를 뗐는데 7%뭐 이렇게 올라왔죠 쭉. 수급이 긍정적이었어요. 0.5% 수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의 흐름을 금요일 날 또 들여다볼 거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 들어가 있었고 비덴트는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었죠. 비덴트. 장중에 계속 교육적인 기준에서. 그다음에 단알. 24일 날 단알.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단알을 한번 더 봅시다. 비덴트도 다 다른 분들 이렇게 다 수익을 내시고 계신 상태였고 단알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나오죠. 어제 야간의 기준 그리고 25일 08시 48분의 기준에 단알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굉장히 일찍 올려드렸잖아요. 일정이 딱 맞닥뜨려졌으면 아마 비덴트도 여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개장 전에 단알을 올려드리고 단알을 들여다봤었고 비덴트 기준도 개장 초에 황금송아지 선생님께서 21%또 수익 내시고 일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차익 실현 여부는 이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 기준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단알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DB하이텍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 중에서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응? DB하이텍도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가격 반발력을 내줬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도 좋았고 단알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이었죠. 오늘 뭐 변동성이 또다시 20%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 장악 확인형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기준을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나 이거 무료로 나 듣고 매매해서 수익 내야죠.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윤정도한테 문자 사인 받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다니시고 본업에 충실한 거죠. 전업 투자자 같으신 경우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을 듣고 대처를 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개별 매매도 해보고 그게 원활해지면 독립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 지금 뭐 각 케이블 TV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전문가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는 여러분들 선배분들, 300분의 분들이 더 매매가 좋으세요.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이 표가 있어요. 거거 올리시면은 그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드릴 거예요. 새벽에 지금 녹화 방송 보시더라도 거거 올리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여기 보면 3,500만 주입니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또 올려드린다니까 내일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그럼 그 기준 거래량이 동시호가에 또 9시 10분에 9시 30분에 얼마큼 실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500만 주가 또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5에서 7%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그 거래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지. 장 끝나고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 개장 초부터 보는 거예요. 9시 10분에 500만 주 기준이면 얼마? 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돼.
비덴트나 다날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덴트는 시간에서 눌렸기 때문에 개파락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동시효과부터 실린다는 거죠. 아니, 매수가 위로 안 실리는데 갭상승이 나옵니까? 보합이 되거나 눌리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거래가 수반되던 게 거래만 수반된다고 따라붙어서 매수하는 그게 아니라 9시 10분까지는 뭐 카카오 게임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강보합으로 이제 시간에서 끝났으니까 5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또 9시 반까지는 20%니까 1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10시까지는 30%니까 15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 들여다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거나 특정계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 뭐 외국계 매수가 들어와 주면 금상 쳐봐줘. 34년 노후를 뭐 그거 몇 마디 듣고 뭐 결정 지으시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잖아요. 아, 채널 돌리면 딴 데서는 그냥 그럼 내일 매수하세요. 오늘 메타버스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세요. 어떻게? 공부해서 아니지. 수익이 나면 재밌으니까 그때부터 기준을 잡아서. 자,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얼른 저 물 좀 마시게. 출석 체크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올려주세요. 거거 얼른. 엄지척 눌러주시고 거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박스경제 TV든 유튜브 방송이든 섹시한 거, 막 다날 비덴트 22시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꿈에 이제 꿈에 또 희망에 행복해 하시고 내일부터 뭔가 진짜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방씩 이제 맞으면은 그 손실률 시퍼런 손실률이 장난이 아니고 비중 조절에 또 실패하고 그럼 뭐 한 방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근데 그런 흐름을 악순환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채팅방 들어오는 인원수 그리고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 또 능동적이신 분들 근데 오히려 이게 나아요. 박승재 TV 일부 방송할 때 시황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 80명, 90명, 100명 되신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 판단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다날 대박 났죠. 비덴트 대박 났죠. 며칠 동안 지금 보셨잖아요. 화면 이거 며칠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왔어. 비덴트 사야지. 이러면 막 몇백 명 들어와. 몇백 명 들어와요. 그랬다 바로 또 다 빠져나가.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또 저쪽 가고 또 야 여기 가면 여기 대박 준대. 장학가 준대. 막 그러면서. 현실이 안타까운 거지. 어찌됐건 카카오 게임즈 다날 VI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비덴트도 VI 예쁜 분들은 비덴트 자이언트 스텝 카카오 게임즈 다날 컴투스 위메이드 비덴트 비덴트 12%까지 주린열 공수님 수익금 정보 DBIN이 추가했습니다. DB 하이텍 하이닉스 왜 이게 이제 주도주로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움직이니까 만에 하나 그게 다시 거래가 둔화되고 또 프로그램 수급 또 실질 수급이 둔화되면은 어금 약물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 부분도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뒷부분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드렸죠. 황금종화지 선생님이 내년 1월 11일 날 만기세요. 내년. 대표님 비덴트 더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오늘 비덴트 9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서 엄청난 물량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산 거예요. 내일 뭐 또 살지는 모르겠어. 내일 뭐 매도를 해서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비덴트가 앞전에 그랬거든. 엄청난 강세 상승해서 뭐 프로그램의 매수 또 자체 매수 들어오면서 이때도 한 90만 주, 80만 주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 출발하고 음봉으로 밀렸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차익 실현 다 하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시간에서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한 2%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21% 수익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20막 7% 8% 막 갔나요? 그죠? 상한가 찍었나 하여간에
그 상태에서 주가는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린 게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5% 밀리면 나머지 물량도 전량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다 정기야 사랑한다. 오후 2시 26분에 왜? 새벽 이슬님 내년 11월 1일이 만기세요. 보통 다 1년 이상 끊어놓고 계시는데 정기야 사랑한다. 삼성전기가 꽁 갖고 밀렸다가 꼬리 싹 달고 싹 돌려놨거든. 수급 뒷받침 되면서. PR이 11배라니까 고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 저평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응? 갖고 있는 LNF라든가 갖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절대 저평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저평가 아니거든. 다만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돼서 변동성이 확장되니까 그럼 그 모멘텀이 뭐냐 했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주가를 만질 수 있는. 그럴 때 동반적인 추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DB하이텍, LG전자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로 현대차, 기아 펀더멘탈로 또 LG화학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주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도 우리 벤자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동영상 올려드린 거 들으시고 하면서 정리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둔화됐어요. 1000만 주 미만이야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12조 13조 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거래대금 터질 걸로 생각해서 막 23,000원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잡았는데 결국은 지금의 기준은 손실이죠. 근데 여기 이탈되면 안 돼요. 여기서 거래 빨리 터뜨리고 돌려야 됩니다.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에 관련된 내용을 원전 대박주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원전에 대한 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죠. 친환경. 그래서 그 원전 이야기는 이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또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래가 안 나온다면 그건 안 되는 거. 결론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전인수 선생님께서도 비덴트입니다. 4.5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을 다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되죠. 빠르게 넘길게요. 오늘 MP가 움직이면서 위직 스튜디오도 병행된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 범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장중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 아쉬웠고 MP는 시가총액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게임빌은 수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기준에 컴투스의 장중 7%의 급등을 이끌어냈는데 아쉽게 컴투스도 꼬리가 달려버렸어요. 게임주들의 스타트가 참 좋았는데요. 어찌됐건 뭐 게임주들 뭐 끝났다 보지는 않으니까 거래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서 좋은 수익 잡아내고 결국 이제 게임주 4개 엔소프트, 위메이드, 컴투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있는데 이쪽 위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월말 MSCI 지수에 패시브 자금 들어온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래대금 둔화되거나 수급이 꼬이면 여기도 정리할 겁니다. 다만 목표할 수 있는 목표 주가가 매집의 강도에서는 월등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게임주라고 하면 이제 다시 카카오게임즈로 압축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다 노출이 돼도 개별적으로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제는 비덴트와 다날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회전율이 지금 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돌리고 있는 회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LG이노텍과 DB하이텍 끝자락 아니에요. 아직도 저평가예요. 얘네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는 지금 저평가 속에서의 흐름. 아직 배고픈 흐름. 여기에 거래대금이 계속 2천억 이상이 지속이 되고 추가 수급이 확인이 되면 이쪽에 안정적인 수익이 더 높아요.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수익을 잡고 나오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 수익을 잡아내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윤종우처럼 수익률 대회 나와서 막 8차례 우승하고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래서 277개 종목이에요. 277개 종목인데 그들 1조 이상짜리에서 이렇게 비덴트의 흐름. 뭐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카카오페이도 실질적으로는 맘만 먹으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오늘 터지면서 흐름이었거든.
만약에 이게 거래대금이 또 유지가 되면서의 흐름이라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죠. 일단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단알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순식간에 깨져 내려가요. 지금 이제 가격은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여다봤지만 2천억이 안 되면 안 봐.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 또 이런 기준. 1조 이상짜리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온다. 오늘 기준에 이제 상한가 한 종목뿐이 없었습니다. 비덴트도 이제 거의 상한가 수준의 기준이 되는 건데 비덴트하고 이제 단알 고점 대비 좀 미끄러졌어요. 단알. 비덴트는 3,300만 주죠. 이렇게 된다면 원래 기준으로는 2,500만 주 이상, 3,000만 주 기준 거래량이 설정돼야 되는데 2,500만 주면은 내일 기준의 거래 대금이 8천억이 나와버려요. 주가가 위로 가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높아집니다. 8천억 이상이 나와버려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에 8천억씩 거래 터지면 그건 정점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22%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초가 대비 10%. 그럼 내일 시간에서 약세를 떴기 때문에 내일 눌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얘는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만 나와도 변동성이 10% 이상 나와요. 시초가 대비.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대처하셔도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1,500만 주가 9시, 9시 10분, 9시 반, 10시. 거래는 10시까지 1,500만 주에 맞는, 그러니까 1,500만 주에 30%인 450만 주가 10시까지는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계속 고점을 넘기고 가야 되는데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말짱 도루묵,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뭐 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얘는 시가총액이 천억 초반. 그래서 개별 매매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뭐 상한가 갔습니다. 뭐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꼬리 달았습니다. 이런 꼬리잖아요. 이런 꼬리.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몇 명에서 뭐 맘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거는 권해드리진 않고 개별 매매 기준에 거래 대금만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별 매매로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얘가 끝내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0월 9일부터잖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ETF 상품을 승인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 현물 ETF 상품까지도 승인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기도 요인이 있었던 거고. 그게 17,350원. 그럼 오늘 기준에서 얼마? 더블입니다. 더블 100%. 11월 2일 기준 잡아서 100% 수익. 응? 근데 그 변동성을 다 못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변동성 부분을 매매를 하실 수 있게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지 18일에 상한가 갔어요. 얘를 비중을 글쎄 월등하게 채워드려서 이 수익을 한번 맛보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마지막에는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수익만 잘 내면 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멘토를 쫓아다니는 거고. 어찌됐든 이 비덴트의 흐름은 지속적인데 내용은 이제 지분을 조금 더 일단은 코인 쪽에 거래소 쪽에 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이슈가 또 돼준 거죠. 비덴트 VI, 비덴트 7.8% 수익 감사합니다. 비덴트 수익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죠? 전윤 선생님. 내년 6월이 만기세요. 보통 다 1년씩 가입을 하죠. 보통.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상한가 이게 언제 18일이라고. 이 수익들을 왜 못 잡아내? 장중에 버거울 때는 문자를 못 보내드려요. 변동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다날이 뭐 80만 주, 70만 주 때 프로그램 매도해서 70만 주. 그러다 갑자기 50만 주 매수. 120만 주, 130만 주를 사면서 들어올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살지 내가 알았나? 근데 들어올리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16,000원 뚫고. 그러고 나서 따라붙어 패고 나가 또.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라는 건 어렵잖아요. 응? 이게 이제 모멘텀이 불거져 있는 거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거 더 갑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니까 더 가요. 뭐 이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그 시점 그 시점에 프로그램 수급 동향 보고 그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하고 나갈 건지 그 추정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중 기준에서. 어찌됐든 비덴트의 내일 기준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2,0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양봉행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시면 윤정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0월 9일이라는데 10월 19일, 10월 19일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스타홀딩스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된 거죠. 계속 이슈가 되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 14,800원인데 아니에요. 첫 번째 거래가 터져 있을 때 12,000원대 기준에서의 전서구형 발생 이후 이게 12,850원입니다. 12,850원. 전서구형 발생된 이후의 주봉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거래가 계속 보시면 유지가 돼요. 중간에 이제 거래가 끊겼다 그러면 안 보는 거고 거래가 유지가 될 때,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될 때 그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전서구형 여기 나와 있죠. 그 이후의 흐름. 거래가 어떻게 돼? 터져 있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 이상이지. 뭐 12,000원에서부터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 전서구형 이후에 거래 대금이에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거래 대금입니다.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뭐 잠깐 움직여도 꼬리.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도 이런 거래가 형성돼 있던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잡아드릴 수 있다. 윤정두가 히트 한번 쳐보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시나? 아니에요. 22년 해보니까 가입 인원의 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가입 인원의 10% 미만, 뭐 5% 미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 그럴 경우에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의 기준이 돼요. 응? 외부에 계신 분들이 대처가 안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죠. 조종이 15,0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5,000원에서 반토막 났어. 근데 올라간다는 기약이 없어.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물며 한국전력의 경우도 시가총액 1위가 지금 20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냅뒀더니 가더라 안 된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2018년도 고점 찍고 나서 시장 그렇게 좋은데도 70% 밀립니다. 시가총액 3위 했던 셀트리온이 70% 이상 밀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되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개별 위주의 매매. 그리고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윤정도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면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어떨 때? 우리 자산도 막 뿌뿌러져 있고 막 그냥 신나고 그날 당일날 기준에 뭐 전체 포트폴리오도 긍정적이고 또 이쪽이 눈에 보이는 변동성이고 이럴 경우. 그렇게 해서 실질 문나 선생님 내년 5월이 만기신데 문나 선생님이 4개월 동안에 계좌 수익 70%를 내는 거는 다날 비던트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1조 이상짜리 대부시스 이런 종목이 보름 만에 따블따블 나와요. 응? 자, 15만 원 친구 찬스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20만 원 가려나? 라고 했는데 이게 8월 2일이죠. 거래 터지고 나서 보름 만에 얼마? 25조까지 올라가. 36만 원. 얼마야? 더블 이상이죠. 근데 계좌 수익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냐? 그렇게 따지면 36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 여전히 냅둘 수밖에 없죠. 차익 실현하면 된다? 거짓말쟁이다. 왜? 8월 10일 날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우리나라 개별 종목 거래대금 2위가 터지면서 상한가 옵니다. 말이 상한가지 올라가다가 30만 원 수준에 확 밀렸단 말이에요. 이때 차익 실현을 안 해? 안 했는데 어떻게 36만 원에서 고점에서 21만 원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8월 17일 날 4조 원 수준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줄 때 그럴 때 기준에서 들여다봅니다. LNF 뭐 수백 프로 안 냈겠어요? 근데 고점 정점 인식 나오면 차익 실현 또 바닥 인식 나오면 재편이 이런 기준점들을 극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잡아내셔야 이런 수익이 얼마? 9월 27일 또 9월 28일 날 9월 29일 날 롯데정밀화학 이런 데서 이런 수익이 나시니까 3억짜리 계좌가 얼마? 2억 1천만 원 70% 4개월 만에 이런 대형주에서 그러고 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문나 선생님이 게임 업체는 뭐 다 두루두루 잘 알고 계시죠. 왜? 뭐 가족분께서 게임 업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고급 인력이세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갖고 온다 그건 불법이고 그건 아닌 거고 이런 업체가 이렇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시가총액 8천억일 때부터 8조까지 이 수익을 다 잡아내신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고점이면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이런 기준들. 결론적으로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9월 29일 차익 실현 이후에 11월 3일 날 또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차익 실현했더니 8% 빠져. 차익 실현했더니 7%, 6%씩 막 빠져. 그럼 우연찮게 했느냐? 아니죠. 윗꼬리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또 그게 안 되면 장악형의 기준에서 또 그 다음날에 음봉의 기준에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폭과대? 웃기죠. 무슨 낙폭과대가 어딨어. 펀더멘탈이 저평가는 아닌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5MA, 20MA를 못 넘기죠. 수반되지 않았죠. 못 들어가요. 거래가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 상승일 때 확인형이 형성된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꼬리가 달린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갭상승이니까 여기까지 다 몸통인 거잖아요. 이때 못 팔았어? 그 다음에 이 다음날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음봉일 때. 또 장악형일 때. 장악 확인형일 때. 왜 못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요. 어? 교육 자료 오려가지고 노트, 스프링 노트에 붙여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고 싶죠? 응? 지금은 공부하라고 하면 자료 줘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미소 선생님 VVIP로 가는 게 최고 좋고요. 그 다음 스페셜방.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시가 종가도 몰랐는데 야 이거 8월 17일 날 교육받으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교육 끝나자마자 스페셜 방에서 VVIP 방으로 오셨어요. 그 이제 무한수익 선생님이 이제 미소 선생님 무한수익 선생님이신데 오늘이 만기세요. 보니까 아침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전화하세요. 전화 회사로. 지금 그 강연회 이벤트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연장하실 수 있게끔 열어드리니까 강연에 참여하시는 기준에서 이렇게.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한번 이번에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독립하셔서 오늘이 만기세요. 11월 25일. 독립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권해드리는 거는 요번에 1년에 한 번 있는 윤정도 생일 행사. 1년에 한 번 있는. 그리고 시장을 너무너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수익 잡아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수익 내셔서 이런 교육 자료를 이렇게 볼펜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면 수익이 안 나면 이렇게 되겠어요? 내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씩 잡아내면 흔들릴 때 윤정도한테 시황 들으시고 업황 들으시고 종목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창구 동향 보시고 어제 새벽에 막 창구 동향 다 캡처해서 넣어드리고 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잖아요. 계좌 수익률입니다. 종목 하나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계좌 수익률. 키루스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그 독립하실 것 같아요. 호드람 선생님. 결론적으로 이거 빨리 넘겨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셔서 주린열공 선생님이 또 5,000원 주셨다. 유튜브에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커피 마시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 날 불금 잡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강연회 때 일단 스페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그걸 지금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고 요거는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리가 지금 신규 회원님들은 4분 정도 4분, 3분 뭐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 그 VIP 회원님들은 10분이 신청하셨으니까 5분 정도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5분, 6분. 20명만 딱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9,000원부터 해서 9,050원. 언제예요? 11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에 9,050원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으로 문자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7일 같은 경우에 2번 1,050원 그리고 1,350원 2번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1,000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가 막판에 들어 올리고 그래서 종가 기준에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전량 일단 정리하십시오. 종가 매도 사인을 드려요. 1,600원 이상에서 파십시오 했는데 1,800원이 종가고요. 시간에서 1,900원. 그러니까 한 6, 7% 수익이 난 거죠. 평균 1,200원에 사셔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개장 전 종목으로 단화를 올려드려요.
그때부터 이제 추가 폭등 랠리. 거기서부터 이제 개별 매매 기준. 그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다날의 경우에 이제 뭐 다날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부터 해서 뭐 블록체인부터 해서 뭐 별의별 그 이슈들이 시장에 많았잖아요. 그 기준에 이제 뭐 다날도 있고 쇼박스도 있고 뭐 덱스터도 있고 또 비덴트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에 달하는 종목군들 거기서의 변동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줬단 말이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 1조를 넘기게 되면서 어제까지 9천억 원대 9,500억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비덴트도 개장 초에 들여다봤고 근데 우리 쪽이 게임주가 좀 강세를 띠다가 카카오 게임즈 컴퓨터스만 조금 살아남고 나머지는 흔들려 버리고 IT 쪽도 뭐 흔들려 버리고 해서 개별 매매 기준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거래일 기준 금요일 기준에 전체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주력주에서 흐름, 수익 종목에서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장중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다날 오늘 장중에 또 전략 올려드렸죠. 그걸 참조해서 향후 전략을 다 잡으시면 돼요. 이때 1050원, 1150원 이런 기준에서도 다 전략 기준 잡아드렸어요. 9,000원일 때도 잡아드렸고 7,000원일 때도 설정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16,350원에서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 또 재편입의 범위, 또 거래량,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범위 그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장중에 계시기만 해도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지금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십시오. 그럼 장중에 이제 이런 그 동영상 녹화해서 장중에 동영상 녹화해서 10월 20일부터 이게 얼마 7,000원대부터요. 계속 장중에 이게 지금 변동성이 확대돼서 문자까지 못 드리더라도요. 거래량 수반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갭에 대한 기준 있죠. 이거 월봉상의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오늘 16,000원대 훌쩍 넘겼죠. 16,800원 갔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기준에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계속 10,000원부터 해서 또 9점 넘겼잖아요. 계속 16,000원대까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저수익을 우리가 다 잡아갔으면 좋은데 핑계죠. 근데 얼마든지 또 잡을 수 있어. 비덴트 다날 뭐 쇼박스, 덱스터 뭐 많잖아. 아직도 MP도 있고 시가총액 1조로 넘겨져 올 수 있는 종목군.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 8% 매집이 된 카카오 게임즈 8% 매집이 됐다고 오늘 또 문자 또 나갔어. 어제 기준에 93,000원대 기준에 오늘 또 10만 원까지도 계속 8% 매집되지. 8%. 매수 평균 단가 얼마요? 95,000원대.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8% 쌍끌이 매수한 종목이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 DB하이텍. 둘 다 주가는 지금 꽉꽉 눌려져 있어요.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 8%를 어떻게 평균 단가 그렇게 높게 설정을 해서 잡아갔는데도 주가가 눌려져 있을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 그래요. 다른 쪽에서 저점 물량 차익 실현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수익 감사합니다. 뭐 다들 우리 충전에 행복 충전선생님부터 계속. 그래서 요 기준점들은 매매가 원활치 않은 분들은 고점 놓쳤어요.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셔도 큰 수익들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 내일까지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LNF가 꼬리 달고 내려가서 좀 짜증스럽지만은 뭐 시가총액 3위, 4위 형성되어 있는 LNF도 기준도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PER 뭐 20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오딘 개발사 지분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일 기준에서도 500만 주 기준 거래량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수급 범위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그 실질적인 수급, 누적 매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만 계시면 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만 하시면 이런 전략 부분을 다 잡아드리죠. 7,47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8%. 매수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95,000원, 오늘까지 감안하면 96,000원 수준.
프리미엄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쌍끌이면서 1위다. 1위. 2위가 누구? DB하이텍이다. 한 달 동안 매집한 종목. 쌍끌이로. 시가총액 것도 조 단위에서.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설정을 이렇게 해드리고 DB하이텍 부분은 장중에 이제 뭐 전략 잡아드리든지 하고 저쪽 팍승리 TV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린열공선님께서 5,000원 주신 걸로 맛있는 커피 사 먹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어제 기준에서도 전략 기준을 잘 잡아드렸죠.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에서.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